아무튼 간에 말을 직접 들어보시면은 백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이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지정학적 파워와 레버리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저게 백모의 말이 아니구나. 조지 프리드만이 저런 말을 했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믿어볼 만도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And the same thing with what we're seeing here. So what is emerging from this, counter to what you will hear, I think, from most other people, is the tremendous power of the United States. A very idiosyncratic power, but one that decided the fate of Central Asia, of Ukraine, is deciding the fate of the Pacific, of China, and is doing so with extraordinary fewer casualties than any other activity. This is what we have to grasp, but this is why I started with a sense of perspective. And we have done brilliantly here, and we do not recognize what has happened. What has happened is a massiv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of the United States. I'm not even talking about the economic assault on Russia, the things we've done to China so they can't get chips. I'm not even talking about those things. It is that we do not have a sense of how successful we are at geopolitics. Partly because of our geography, partly because of our tactics, our technology, and so on. But far from a terrifying alliance of Russia and China suddenly emerging, each of them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bala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the whole, I'm pleased with that outcome. 이게 미국이 완전 격이 다른 종류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지정학적 게임, 지정학적 파워를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중국이 지금 골싸매고 완전히 버들버들 떨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 파워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튜브에는 없어요. 이것도 최근에 지금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 보면 중국에 대한 그 첨단 칩 수출 그 금지 조치가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 저 발언한 지 한 달이 안 된 거 발언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 발언이 없다고요. 이 미국이 새로 획득한 지정학적 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누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성급하게 막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온 얘기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저는 프리드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걸 모르고 해왔었는데 저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구나. 저도 이제 프리드만급으로 올라서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내일 모레쯤 정신병원에 좀 가볼 필요가 있겠죠. 과대망상인지 아닌지. 네, 파워의 이름은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워를 운영하는 리더는 그리고 그 파워의 작동 원리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조지 프리드만은 말을 아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혹은 아직 개념화하고 있지 않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종류, 새로운 차원의 군사지정학 파워를 미국이 획득했다는 말만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이런 걸 획득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런 분발과 투쟁이 미국에게 이 파워를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내려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당연히 얻는 게 있죠. 자기들 국가를 얻고 국가다운 국가를 얻고 그리고 현대국가의 자유로운 현대국가의 국민됨을 얻고 그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사정인데 백모는 이제 경망스럽기 때문에 사고를 저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에 일단 먼저 근사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름을 시도했죠. 뭐 반응형, 적응형. 근데 그랬다가 이제 볼리타라는 이름까지 갔었죠. 그랬다 볼리타스. 얼마나 멋있어요. 볼리타스. 그러면 무슨 라틴어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 연대. 그러니까 Value Oriented Local Initiative Tailored Alliance Solidarity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뭔가 운이 딱딱 맞아야 뭐 이름이 이렇게 혓바닥에 딱딱 맞아야죠. 예, 저는 근사한 것 같아요. 이름이 볼리타스. 이 파워의 운영 리더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런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유진영의 미국의 국방, 국무, 정보계통 전문가들, 이때 전문가들이라는 건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에 있으면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론과 담론을 제공하는 지식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바로 이 볼리타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국제지정학 게임, 이 국제지정학 파워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운영, 그들이 리더다. 이 파워의 운영 리더다. 이 점이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리더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현실 정치인이 아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 아니다. 자, 이 파워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현지 이니셔티브가 중심이에요. 현지 이니셔티브 테일러드, 현지 이니셔티브의 맞춤형이란 소리죠. 따라서 현지 국민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현지 국민의 갈망과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이라크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을 날리고 국민국가를 만들 뜻이 없는데 거기 가서 사담 후세인을 퍽 쳐버리니까 진공 상태가 돼서 자기들끼리 잡아다가 드릴로 구멍 뚫어 죽였어요. 시아는 순위를 잡아다가 구멍 뚫어 죽이고 핸드 드릴로 여기 숭숭숭숭. 순위는 시아를 잡아다 구멍 뚫어 죽이고 쿠르드는 시아 순위 잡아다 구멍 뚫어 죽이고 순위 시아는 쿠르드 잡아다 구멍 뚫어 죽이고 그렇게 20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모양까지 된 거야. 아프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들이 현대적 문명의 가치를 섬기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는데 그 무슨 재주로 거기 가서 현대 국가를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거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리타스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망과 의지를 가진 문명의 가치를 섬기겠다라는 갈망과 의지를 가진 그 국민이 슈퍼 깡패한테 침공을 당하면 그럼 이제 저항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저항의 결기가 있으면은 그때 비로소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 전 세계가 군사 개입은 없거나 최소인 상태에서 아까 미군의 희생 없지 않습니까? 라고 조디 프리드만이 얘기하잖아요. 군사 개입은 없거나 최소인 상태에서 전 세계가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 전 세계가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때 이 지원과 지지는 경제 제재 무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원의 패키지이죠. 이 게임의 방식이 요번에 완전히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장난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서 완전히 뼈가 산산조각 나도록 지금 개 박살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바이든 머리나 카말라 해리스 머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이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쫙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국방, 국무, 그러니까 DOD,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미국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인텔 커뮤니티 정보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그쪽과 연관이 있는 지식인들, 즉 교수, 담론가, 뭐 연구자, 뭐 이론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그쪽에서 하나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고 그 컨센서스를 정치권에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업에도 관철시킬 수 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이제 바이든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죠. 자, 그러면 옛날에도 이랬냐? 옛날에도 이런 그룹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건 아주 탐적인 증거를 제가 드려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참 기분 나쁜 화면인데요. 이게 2004년도 3월 달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들 부시죠.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 침공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그 파괴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에 들어가서 쥐잡듯이 뒤졌죠. 그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왜 슬픈 그 영화 하나 있죠. 이름 까먹었다. 누가 댓글로 좀 해주세요. 그 유명한 배우 나오는 건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나 누가 나오나. 그 영화 참 슬퍼요. 그거 끝까지 뒤져서 안 나오고 그 협조하던 이라크 현지인은 죽어가고 온건파 이라크 현지인은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아들 부시가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서 낄낄대면서 그거 여기 그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책상 밑에 있나? 테이블 밑에 있나? 아니면 제 연단 밑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 국무, 정보개통 등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정치인을 쫓아야 되는 현실 정치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냥 브레인들이었어요. 소모품이었어요. 현실 정치인에 있어서는 현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카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 2004년 3월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 연설의 그 톤에서 그냥 묻어나요. 그때 이제 이라크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고 해서 침공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오콘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네오콘은 말하자면 이런 사고방식이죠. 사고 뭉친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현대 국가를 세워주면 현지 국민들이 이를 떠받들어 살게 된다. 근데 이 같은 교만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라크에 이제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깠는데 대량 파괴 무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Tho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got to be somewhere. Nope, no weapons over there. Maybe under here. 예, 뭐 사돈 낱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때 이미 이제 그 국방이나 국무나 그 정보계통에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제 이 전쟁 그 명분으로는 참여하고 안 되는 전쟁이야라는 얘기가 이미 쫙 퍼진 상태예요. 전쟁 전부터.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 치면 치는 거지. 니들은 저기 다 공무원들이잖아. 다 군인들 아니야. 대통령은 나야. 내가 치면 따라오는 거야.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무수한 미군들 생목숨, 미국 전문가들 생목숨 죽어나가고 무수한 이라크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런 책임감이나 수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안 느끼고 저렇게 낄낄대면서 저 농담짓거리고 있는 저 상황을 보면 저건 뭐냐면은 결국 국방, 국무, 정보개통 전문가들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 2004년에 불과 20년이 안 되는 그 세월에.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전문가들의 말하자면 전문가와 현실 정치인의 관계. 볼리타스는 전문가들이 그려내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군사지정학 비전 프레임이거든요. 볼리타스는 저 가치지향 현지 이니시티브 중심 연대 그러니까 동맹연대라는 거는 볼리타스는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연대. 저거는 전문가들이 그려내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데 만약에 현실 정치인이 그건 그거고 임만 대통령은 나야 임만 내 말 따라 자식아 하고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라면 저게 안 먹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그런 정치 문화의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볼리타스 전문가들이랑 그 현실 정치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거야? 현실 정치인을 오히려 대통령을 포함한 현실 정치인을 오히려 리드하는 그런 지위로 볼리타스 전문가들이 올라선 거야?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 가설이에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개미소관과 이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미소관이 말하자면 사회의
기본 얼개를 이게 변화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기본 얼개, 이거 이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소셜 파이버라고 불렀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20년 전부터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등장 직전부터. 왜냐면 이게 그때부터 제가 정보통신계통에 있어서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야, 이러면 사회 기본 얼개가 다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소셜 파이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때는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구에.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영어책을 그때 이것저것 많이 사서 봤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요즘 보면은 가만히 듣다 보면 소셜 파이버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제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구나. 예를 들어서 차이나 디커플링도 미국서 그 용어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썼거든요. 근데 제 용어를 보고 가져갔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이 현상 뭐라고 부르지? 차이나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감각이 서로 맞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정말 이게 아찔한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럼 인류가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모두 KBS 사장, 조선일보 사장이 됐다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인류가 어떤 문명의 특이점, singularity of the civilization을 통과하고 있는 건데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 그러면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때까지 없던 현상이 막 벌어지는 그런 지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개미소관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나 또 백모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엄청난 능력, 힘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그 힘의 증폭 현상이 보통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보통 사람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과 엘리트 사이에서도 일어났고 엘리트와 엘리트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이거예요. 즉 엘리트라는 건 지식인들, 전문가들, 엘리트끼리들 그 자신들끼리들의 소통도 엄청나게 폭이 넓고 강화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전 세계의 MNC, 전 세계의 수천 개 다국적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이 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 채널이. 오케이. 돈 다루고 기업하는 자들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방, 국무, 정보계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바삭하게 통하지 않을까? 특히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 저 집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국방부만 300만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외교관의 숫자가 우리의 한 20배 돼요. 10,000명이에요. 외교관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학계,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언론계의 평론가들. 이게 뭐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그거의 원로들, 그거에 막 이제 진입하는 새 피들, 뉴블라드들. 이게 무시무시한 커뮤니티죠.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그 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가깝게 소통하다 보면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그게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추종자 혹은 부속품으로 다룰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까 보셨던 부시의 그런 오망방자한 연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시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들어가서 했는데 사람은 죽어나가고 이라크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부시처럼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지지자들 앞에서 낄낄대면서 농담짓거리 못하게 된 사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폴리타스 전문가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경망하게 없는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서 저의 착각, 반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오도해서 쳐들어가서 지금
일이 아주 조졌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하고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낄낄거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왜? 개미소관이 보통 사람들에게만 힘을 준 게 아니라 저게 엘리트와 보통 사람의 관계, 또 엘리트들 자기들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증폭 현상을 일으켰다. 소통에. 아주 멋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저기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딱 단단하게 다져지니까 그 다음에 그게 커뮤니티로 다져지니까 그 다음에는 현실 정치인이 대통령이 혹은 뭐 잘 나가는 부통령이 혹은 잘 나가는 원내대표가 혹은 잘 나가는 무슨 상원의 지도자가 몇 명이 작당해갖고 이렇게 가자. 그 네오콘 땐 그랬었어요. 그럼 쭈르륵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네오콘 핵심들은. 그 핵심 몇 명에서 나서가지고 줄을 끌고 와버렸다고. 이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였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이 누구든 쫓아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트럼프가 그걸 안 쫓아가려고 그랬죠. 혹은 트럼프 때는 그래도 그게 약했던 거죠. 저게 트럼프가 박살을 내놓으니까 그게 더 강해진 거예요. 트럼프가 판을 다 박살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보고 있으면 트럼피스트들 보고 있으면 참 갑갑한 거예요. 이렇게 판이 바뀌었는데 자기들이 그 판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물꼬를 트는데 근데 그냥 제자리에 있으니까 참 그렇죠. 한번 그 마조리 테일러 같은 일방적 막가파 고립주의자들 정말 그 근수 안 나가는 트럼피스트 중에서 마가 중에서도 근수 안 나가는 천박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문가적 볼리타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볼리타스 지정학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나 마가에서 매력적인 거는 도덕적 보수주의거든요. LGBTQ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고 무한 젠더 안 받아들이고 이런 역사 전복 안 받아들이니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이 도덕적 보수주의를 볼리타스 지정학과 제대로 융합을 해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본인이나 트럼프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 볼리타스 지정학을 전혀 좀 적대시하면서 막가파 고립주의예요. 닥치고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no matter what.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Every single day, Democrats have ripped our border wide open. But the only border they care about is Ukraine, not America's southern border. Under Republicans, not another penny will go to Ukraine. Our country comes firs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돈 1센트가 그렇게 아까우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할 때는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행정부를 날려버리고 미국 의회를 날려버렸어야 돼요. 20년 동안 얼마를 썼냐 거기가 7조 달러쯤 썼을걸 20년 동안. 한 해에 3천억 달러 이상 썼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기껏 보낸 게 이때까지 뭐 법안이 통과된 액수 말고 보낸 액수는 한 4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한 해 국방 예산의 한 5%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보낸 돈은. 근데 저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전혀 조명을 안 한 채 돈 아까워요. 우리가 왜 그 돈 씁니까? 돈 아까워요. 왜 그 돈 씁니까? 참 닥치고 아메리카 퍼스트죠. 아메리카 퍼스트 no matter what. 아주 그 고립주의 저질 퍼퓰리스트죠. 지금 트럼프 본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몇 가지로 한 200자로 요약이 되겠죠. 이제 아직 도덕적 보수주의와 볼리타스는 융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융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축복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미국은 이보다 더 강해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지금 도덕적 보수주의는 고립주의 파퓰리즘에 거의 이렇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좌빨 도덕적 해체주의, 무한 젠더
역사 전복, 뭐 BLM 이런 거를 떠들어오던 자들이 발빠르게 볼리타스와 결합해서 자신들의 아젠다를 쓱 끼워서 팔고 있죠. 요새는 좀 덜 팔지만 요새 덜 팔아요. 작년에 그 미국의 큰 그 예산 통과하려고 그랬을 때 BBB 보면은 그 두 번째 핵심 목표가 무한 젠더였다. 그 젠더 이퀄리티. 작년에 통과 못 시킨 거. 올해는 그런 걸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 두 가지 축을 구분해야 돼요. 군사 지정학 축과 도덕관. 이 두 축은 다른 축이다.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이게 볼리타스냐 글로벌리즘이냐. 이때 글로벌리즘은 네오콘 플러스 중국 러시아 사랑.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의 사랑, 하나의 교만. 네오콘은 교만, 중국 러시아 사랑은 사랑.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죠. 글로벌리즘의 세계 운영관이죠. 그게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도덕적 보수주의냐 도덕적 해체주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덕적 해체주의에 가깝거나 혹은 그걸 아주 극악무도하게 주장하는데 군사지정학으로는 볼리타스를 지지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을 보면 대부분은 도덕적 보수주의면서 볼리타스를 지지해요. 뭐 펜스라든지 폼페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제일 많이 지금 크게 떠들어온 마가 트럼프 쪽,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거기가 도덕적 보수주의를 주장하면서 볼리타스를 적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던 거예요. 세계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내놓고서 주도하고 있는 저 볼리타스 군사 지정학의 관점으로 앞으로 흘러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